안녕하세요. 12월 18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다시 올 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 살짝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 4일째 상승세 이어갔는데 상승폭은 많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다우 31포인트 0.11% 올랐고요. S&P 500 지수 0.03% 올랐습니다. 나스닥 0.1% 상승했고요. 반도체 지수 0.47%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11% 상승에 그쳤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소폭 하락하면서 10년물 1.87%입니다. 참고로 그 2년물 1.62%, 3년물 3월물 1.57% 이렇게 우상향하는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 형태입니다. 그러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달러 지수는 96.7로 올랐고 원달러 1163원으로 추가 하락, 원엔도 10.62로 하락, 그러나 위안달러 6.997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경기 회복하면 기름 수요 증가할 거 아니냐 이런 기대로 유가 더 올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1%대 올라서 WTI 60불, 브렌트 66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11월 자동차 신규 등록 데이터 전년비 증감률을 보면요. 영국이 1.3% 감소, 이탈리아 2.2% 증가, 독일 5.1% 증가, 프랑스 0.7% 증가 이렇습니다. 영국 10월 실업률 3.8%이고요. 미국 11월 건축 승인 건수 148만 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도 전월비 1.4% 늘었고요. 11월 산업 생산 전월비 1.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년비 기준으로 아직 0.75% 감소 상태입니다. 설비 가동률은 77.3%로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미국 10월에 JOLT, 빅데이터라고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JO, 잡 오프닝입니다. 레이버 턴오버. 그러니까 726만 개로 급증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인수 공고 난 겁니다. 구인수 공고. 이게 726만 개로 급증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와 이전 값을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다른 데이터들과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 낙관 지수도 57로 급등을 했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독점 기사로 나온 거 이게 가장 주목이 됐습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들이 중공 등 적성 국가, 즉 라이벌 파워에 흘러 들어가는 거 아예 철저히 틀어막겠다. 이거 규제하는 이런 종합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라는 뉴스입니다. 양자 컴퓨터나 3D 프린팅이나 이런 거 쭉 열거되고 있었는데 이 주간 부서가 상무부인데 미 의회 등에서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민주당이 더 닥달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하라고. 그런데 이 기술 개발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미국 기업만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요즘은 워낙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글로벌 협력도 잘 되고 하니까 미국도 포함되어 있고 최소한 서너 개의 국가들에 있는 기업, 연구소 등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중공에 들어가는 걸 규제를 하려면은 미국 본토, 해외는 바로 미국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미국법이 적용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망라해서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수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스파이나 기술 절도 이런 것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주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 로마 시대도 그 이전 시대에도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당연히 이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 의미 있게 보이는 것은 준공을 딱 콕 집어갖고요. 특히 준공을 겨냥해갖고 특정의 그런 첨단 기술들 아예 거래가 안 되도록 이게 지금 미국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게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과 기술을 지금 틀어막는다. 제가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걸 가설을 세운 것인데 이것이 미국 정책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최근 중공 관련해서요, 독자적인 PCOS, UOS 이거 공개 테스트 과정 진행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금년 초부터 중공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부터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외산 PC, 뭐 부품들 이런 거 전부 추방하고 모조리 중공산으로 대체하라 이런 그 명령이 내려와서 그거 지금 그 실행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은 독자적인 OS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UOS 이걸 공개 테스트 과정 진행하는 거 아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에는 도대체 중공이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기술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노골화되니까 중공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핵심 OS 사용 금지하고 막아버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다음에 미국이 화웨이나 통신 장비에 미국이 화웨이산 그 통신 장비에 백도어를 심어갖고 그래서 정보 유출될 거다 이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화웨이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처럼 물론 미국은 많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근거에 바탕해서 이렇게 공격하려고 저는 이제 보는데 뒤집어서 보면 중공도 이거 미국산 OS 소프트웨어 왕창 사용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백도어 씹는 기술은 중공보다 더 뛰어날 텐데 미국이 혹시 저런 짓을 하면은 우리 정부 다 빼가면 어쩔까? 중공도 사실은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 패권 전쟁은 기술 전쟁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런 기술 전쟁은 앞으로 더 가열될 것으로 봐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중공이 지금의 그 패권 기술과 절연된 독립된 그런 독자적인 기술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저는 기술 자립이나 기술 독립 불가능하고요. 결과적으로 기술 고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중공은 그 미국 중심의 패권 기술 영역에 일정한 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체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공은.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는 이런 그 구조인데 이 공급 체인에서 조금씩 지금 잘려 나가는 형국이죠. 그리고 이 중공의 그 입지를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들이 결국 대체할 거 아니냐. 그래서 중공은 결국 고립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장기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중공을 몰아버릴 수 있는 미국의 카드는 저는 매우 많다고 봅니다. 그중에 지금 그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터크 전쟁이죠. 터크 전쟁은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습니다. 중공이 말하는 저 UOS라는 거, 중공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 여기저기 짜 맞춘 것일 텐데 기존에 있던 기술치고 터크에 걸리지 않는 거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원천 터크는 거의 대부분 미국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그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이 모두 입을 열어서 페이스 원딜이 잘 된 것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즈, 문우신, 나바로, 커들러 다 나왔습니다. 커들러 인터뷰는 그 라이트하이즈 인터뷰 내용과 새로운 거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 15일 올린 영상하고 그 이후에 보충한 영상이 지금 제대로 잘 정리를 한 것으로 지금 봐도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커들러 말은 별도로 그래서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커들러 그 말 중에 새로운 말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차이나하고 USMCA 트레이드 딜은 마감됐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영국하고 큰 협상판을 벌이겠다 이런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스 원 딜은 1월 초에 사인될 거다 이런 그 전망이 지금은 대세죠.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필스버리라는 이 트럼프
2019년 가기 전에 사인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팍스 비즈니스에서 인터뷰하는 장면, 그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이 정말로 관세 정점일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공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보도가 좀 막 갈리는데 3,600억 불, 3,700억 불, 3,800억 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보도되는 이유는 2,500억 불은 25% 관세 들어가는 거, 이건 확실하고요. 이거는 이론이 없고, 나머지 15%를 7.5%로 깎아준 거, 이 금액이 1,120억 불인지 1,200억 불인지 1,300억 불인지 지금 보도마다 조금씩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대세에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한 3,700억 불, 이 정도 이외에 추가로 앞으로 관세를 더 올린다거나 신규로 부과한다거나 이런 예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 2 딜이 진행될수록 기존 관세도 점차로 철회되다가 궁극적으로 모두 사라질 것이기에 결국 지금이 관세가 가장 높은 시기이고 앞으로 관세는 점점 낮아지다가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그런 의미죠. 관세 정점이라는 이 논리가 그런 겁니다. 그동안 관세로 억눌렸던 악재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이 시장에는 호재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페이스 2 단계별 기존 관세 철회는 중공이 아주 강하게 희망하는 것인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존 관세 단계적 철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라는 헌 고삐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중공이 다른 더 좋고 더 튼튼하고 더 효과 좋은 그런 새로운 고삐를 제공을 해야지 미국이 풀어줄 겁니다.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관세 정점이라는 이 분석,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자신의 의견 아주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페드가 금리를 더 내리고 달러도 더 풀어라,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다시 자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거는 인플레도 거의 없고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금리 인하하기에 참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페드는 이미 자신의 견해, 즉 지금의 통화정책 매우 적절하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준금리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페드는 경제 상황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하고 그 평가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해왔는데, 당연한 것인데 지금 경제 데이터 나쁜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는 당분간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페드가. 그 다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트럼프 totally unchained, totally unchained. 이 말이 참 재미있고 눈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라이트 하이즈가 페이스 1 딜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죠. 트레이드 딜 totally done. 이 말을 저렇게 딱 바꾼 거 아닌가? totally unchained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트 하이즈는 또 real enforcement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말도 했었습니다. 우선 enforcement 이 부분을 잠시만 더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동안 중공이 약속을 하고도 뒤통수 까인 기업 수십 년 동안 지금 미국은 수북하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무역전쟁 이거 협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앙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포스먼트 메커니즘 설계하는 거였죠. 요즘 미국 대표들도 엄청나게 여기 짱구를 굴린 것 같습니다. 쟁쟁한 사람들 다 모여갖고 도대체 중공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자, 협정을 만들자, 약속 어기면 더 손해보도록 만들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real enforcement 이렇게 라이트하이저가 강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나바로도 말하기를 협정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enforcement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중공이 뒤통수 못 갈 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몇몇 댓글에서 걱정하신 분들이 그래도 중공은 약속을 어길 거다 이렇게 사인하면 뭐하냐 또 약속 어기는데 뭐 이런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명언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협정 체결이 불투명할 그 당시에 I don't know, I don't care. 저 이거 완전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know의 목적어가 그때는 문맥상 명확하게 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딜이 되든 말든 난 신경 안 쓴다. 이런 취지였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다시 적용을 한다면은 중공이 무역협정을 지킬지 어길지 모르겠는데 지키든 어기든 결국 미국이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real enforcement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이 협정을 지키면 그 협정의 내용 때문에 미국이 이익을 얻고요. 중공이 협정을 어기면 벌칙과 관세로 계속 궁지로 몰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중공은 결국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키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totally unchained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이 기사에서는 높게 보고 트럼프 이익이 세컨드 텀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이걸 지금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unchained라는 이 표현이 지칭하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차이나 이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기본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스스로 말하겠죠. Great victory라고 이제 선언하겠죠. 하여튼 USMCA, 차이나 트레이드 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무역협정인데 일단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하고도 뭐 전쟁한 건 아니니까 승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간단히 해결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브렉시트 이후에 UK, 영국하고도 지금 큰 협상판을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벌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거는 영국하고 미국이 서로 잘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난하게 마무리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면은 이게 바로 totally unchained이라는 겁니다. 묶인 사슬에서 풀렸다. 트럼프가 날개를 달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날개를 단 트럼프가 제2기 재선에 승리하고 나서 트럼프 2기에서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걸 지금 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거는 이런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들이 앞으로 홍수를 이루겠죠. 이런 기사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 기사는 아마 2기에서도 다시 세금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하나 나왔고요. 무역 전쟁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기에서는 그 타겟이 WTO나 월드뱅크 이걸 확 뒤집어 버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TO 세계은행 이거 개혁하는 거 이거 사실은 중공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WTO 개혁 작업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일찌감치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자, 하여튼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 지금부터 이제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주목해 보겠습니다. 무디스, 피치 이런 회사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입니다. 무디스는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협, biggest threat. 이게 뭐냐? 바로 중공의 기업 부채를 지적했습니다. 10년 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부채의 문제, 결국 돈 풀어서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채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부채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국가에 공통된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준공이 심각하고 심각한 준공의 부채 중에서도 특히 기업 부채, 지방정부 부채 더 심각하다. 뭐 이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오고 있는 내용인데 공산당 정부도 이것을 알고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디레버리징, 즉 부채 줄이는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부채를 어떻게 줄입니까? 간단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요. 결단만 하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암벽에 줄을 타고 한 10명가량이 오르고 있는데 줄이 약해서 전부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한 경우를 상상을 하면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중간 어딘가 줄을 자르고요. 그 아래는 포기하고 위만 살 것인지 아니면 주저하다가 모두 죽을 것인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합리적 결단은 중간에 줄을 자르는 겁니다. 부채 축소는 장부에서 부채를 지우는 것입니다. 부채만 지울 수 없죠. 부채에 연동된 자산을 같은 비율로 지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도 처리하는 겁니다. 부도 처리는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런 과정으로 결론 맺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경제 규모가 찌그러지는 겁니다. 지금 준공 GDP가 미국의 65%다. 저거 거품이라는 겁니다. 거품. 예. 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면은 해결책은 간단한데요. 문제는 잘린 줄 아래에 매달려 있던 동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부도된 기업과 그 종업원들 경제적 사망하는 이런 사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사 없어지면 다른 곳에 재취업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준공의 경제 상황은 모든 기업을 다 살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이런 결정은 곧 한계 기업들 모조리 정리한다, 줄을 자른다 이런 결단을 한 것인데 그 결과로 작년 준공 민간 기업들 부도 사상 최고 수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이것이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놈 죽어야 되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놈들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초래한 원죄는 무모하게 확장한 공산당 독재 정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전격적으로 개시를 해버렸고요. 상황이 꼬여버린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무디스도 이렇게 분석한다고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도기업이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되어야 하는데 무역전쟁으로 이것이 폭증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 금년 초부터 부채 축소, 디레버리지 정책을 폐기를 해버리고 다시 돈을 더 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역효과만 내고 더 심하게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취지로 영상을 올린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오늘의 숙제를 내일로 미루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열등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무역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전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 중에 아주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 피치 자료를 인용을 해서 총 위안표시 민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에서 그 부도난 비율이 2014년에는 0.6%에 불과했는데 2019년 11월 현재 4.9% 이렇게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분명히 더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내년 그 회사채 만기 도래액이 금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